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투정운영, 바로 그 사람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현대 경제학이 표상하고 있는 경제인, 또한 그렇게 애착이 가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온통 도시를 압도하는 그 육중한 건물 안에서 하루 종일 자신의 머리를 컴퓨터 단말기처럼 정권 시세표로 꽉 채우고 있는 비정한 표정의 금융인이나 혹은 하늘의 별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머니 속의 화폐를 셈하기에 바쁜 메마른 심성의 기업가에게서 한 줌의 매력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제 양의 지적을 굳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제학이 그토록 약삭빠르게만 해서 항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변과의 타협 속에 연명해 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학은 중세 봉건사회를 지배해온 자연법 사상에 대한 처절한 항거에서 삭졌다는 사실이나 혹은 마르크스 이래의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 제도에 내재된 온갖 모순의 극복을 위해 여전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정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그 경제학이 지닌 현실 개혁의 자세랄까 혹은 장래의 각오랄까에 관해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이 대목에서 내 개인의 기억을 하나 섞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벌써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경제학이 얼마나 훌륭한 학문인가에 대해 주호의 의문이 없도록 처음부터 신입생 머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 앞에 나선 한 선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엉뚱하게도 그것은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세계의 사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선 아담이 먹었다는 창세기의 사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계명을 거역하고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한 최초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턴이 보았다는 사과는 자연의 공포로부터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독립을 선언한 찬란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텔이 쏜 사과는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압제를 전복하고 자유와 사랑을 실현하게 만든 위대한 섭리의 표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선배의 창작인지 아니면 타인의 작품을 도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은 확실히 산뜻한 재치 못지않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아담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텔의 사과를 그치면서 인간은 차례로 신과 자연과 인간의 폭력으로부터의 그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사과에 대해서는 철학의 영역에서 그 시비가 가려지고 뉴턴의 사과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 텔의 사과는 필경 사회과학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요. 사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소위 계몽사상은 바로 인간의 해방에 대한 최초의 자각이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계기는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발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출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경제학 200여 년의 역사는 실상 밥을 나누는 자유를 독점하려는 집단과 그 독점을 저지하려는 집단이 벌인 처절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자연법 질서에 대항해 1770년대 고전파 경제학이 태동되었습니다. 그 후 1870년대에 들어와 이 고전파 경제학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 보수적이란 이유로 마르크스 경제학이 도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지닌 이론과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동으로 1930년대에 케인즈 경제학이 성립되었습니다. 나는 이들 여러 이론이 실현하려고 애썼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 예전의 생각을 개성하기보다는 거부한 면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새 이론이 옛 이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의 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경제학은 제2양이 여러 차례 우려했듯이 현실에 자족하는 무력한 학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명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위에서 나는 경제학이 밥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해명하는 학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앞의 관계는 한마디로 풍족한 밥에 대한 요구이고 뒤의 관계는 자유의 영역 확대에 대한 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학을 통해서 밥과 자유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두 측면을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양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함께 지니도록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양이 냉철한 지식, 이론과 열렬한 애정, 실천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이 밥을 얻고 자유를 찾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경제학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상하지도 못하고 또 친절하지도 않은 이 회신이 제2양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